무급휴직자도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4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미신청 업체는 양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피네어가 부산 김해와 헬싱키 노선 취항을 내년으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내년 하계 시즌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업계 최고 수준의 청결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카타르항공이 태평양 지역 신임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지사를 총괄 지휘합니다. 독일이 유럽 내 31개국 대상 여행 경고를 해제하고 러시아도 7월 1일부터 국내 관광을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인터파크가 국민관광상품권 혜택 백서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발열 체크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발열 체크 로봇과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16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 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소리로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팟캐스트 플랫폼입니다.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소리로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6월 16일 화요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무급휴직도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 전해드릴게요.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우리 여행업 같은 경우는 특별 고용 업종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시행은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직 안 하셨다면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업종 대상과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대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특별 고용 업종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행사와 여행업은 이왕 선택하실 거면 저희가 후순위로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무급휴직,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휴직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헷갈리실까봐. 무급휴직을 하는데도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돈을 못 주고 휴직을 시키는데 정부에서 일정 부분 큰 돈은 아닌데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기존에 3개월을 유급휴직을 해야 돼요. 돈을 회사에서 주고 유급휴직을 3개월 동안 한 다음에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시스템조차도 좀 더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급휴직 3개월을 안 하더라도 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무급휴직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노사 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일주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6월 15일부터 제출을 할 수 있어요. 6월 15일부터. 자, 6월 15일이니까 이미 하루는 지났죠. 자, 지난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전 업종, 모든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업은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이미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 기존에는요, 노사 합의에 따라서 유급 휴업 3개월 실시한 후에 그 다음에 90일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인해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사 합의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셔야 돼요. 노사 합의에 따라서 1개월, 그러니까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업
유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1개월만, 2개월이 단축된 거예요. 1개월 유급 휴업 후에 30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신속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무급 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그러니까 3달이겠죠.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 그러니까 월별로 월로 따지면 한 50만 원씩 정도 근로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이거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죠. 다만 30% 이상 매출액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이 충족이 돼요. 근데 요즘에 뭐 30%가 뭡니까? 90% 가까이 그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자,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들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뒤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유급 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 그렇지만 2월 29일은 포함이 됩니다.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신규 채용한 그 직원들은 어떻게 대상이 되냐면 2월 29일 날 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된, 법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등록이 된 직원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서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행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무급휴직 지원금 일반 절차에 해당이 둘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은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 휴업 1개월과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행업은 이미 이런 거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모르셨으면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혹시 뭐 이제는 똑같아진 거지, 조건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 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은 동일하지만 1개월 유급 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 휴직만 실시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행업은 뭐냐면 1개월에 유급 휴직 없어도 바로 그냥 30일 이상 무급휴직, 돈은 못 안 주고 한 달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해도 여행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우리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니까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정리해 말씀드리면 우리 여행사 여러분들이나 우리 여행업계 관계자분들은 직원들을 돈을 못 주고 휴직을 시키게 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조건 다 빼고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 수준 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거쳐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과 대표와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 중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4월 27일부터 실시가 되고 요거 기간은 9월 15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반은 12월 말일까지, 우리 여행업은 9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문의는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있어요. 깔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50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전화통화는 쉽지 않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이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 한번 참고하세요. 헷갈리신다는 분들.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지난 3월 취항하려던 피네어의 부산 김해와 헬싱키 노선이 원래 한 6월이나 7월 정도 연기됐었죠, 한 차례. 근데 여기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크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 6월과 7월 정도 부산 취항을 기대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사 차원에서 내년 하계 시즌 운항을 목표로, 그러니까
내년 하계 시즌이 한 3월 정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3월 정도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이게 피네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예. 자, 그 다음 소식도 항공사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업계 최고 수준의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클린 플러스를 출시합니다. 표면 살균, 소독 및 보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리더인 클러럭스입니까? CLOROX, 클러럭스라고 있습니까? 예. 여기와 클리블랜드 클리닉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 수준의 어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클로록스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협력을 해서 청소 프로그램 강화하고 소독 멸균 절차 재정비하고 뭐 어메니티 구비 등의 변화를 꾀해서 고객의 여행길 곳곳의 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자, 유나이티드 항공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뭐 우리 고객들은 좀 더 안심하고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이 또 보건 위생은 또 이게 그 일종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생을 하면서 찝찝하다 그래요. 찝찝하다. 사실 이게 심리적인 게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안심이 되겠죠. 자, 이어서 항공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항공사 소식이 많네요. 카타르 항공이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시장을 총괄하는 태평양 지역본부의 신임 부사장 토머스 스크루비 부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항공업계 한 20년 이상 경력이 있다고 하네요. 뭐 멜버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카타르 항공 태평양 지역본부에서 앞으로 카타르 항공의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시장에 대한 경영과 영업 전략을 총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 그 신임 부사장은요, 카타르 항공으로 영입되기 전에, 뭐, 빵빵하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한국, 일본, 홍콩, 동남아 시장을 총괄한 바 있고, 영국 항공, 라탐 항공, 뭐, 헬로 트래블 등을 포함한 글로벌 항공 여행 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항공 여행 전문가라고 합니다. 카타르 항공은 그동안 운항을 중단하지 않았죠. 그리고 각국 정부와 공조해서 전 세계 18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간 입국 제한이 해제되는 대로 계속해서 운항 노선을 더 늘려서 올 여름까지 총 80개, 80개의 노선을 운항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카타르 항공이 한 몇 년 전이죠. 한 3, 4년 전에 사우디와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때부터. 그때 좀 힘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부활하고 있죠. 예,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뉴스에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독일과 러시아. 독일은 유럽 내 이제 31개국 대상으로 여행 경고를 해제하고요.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없는 한 6월 15일부터 유럽 국가에 대한 여행 경고 해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행 경고 해제는 여행 장려가 아니고요. 특정 국가로 여행할 경우 조언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경고가 해제되는 국가는 유럽연합 26개 국가 외에도 영국 및 4개의 EU 접경국,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텐슈타인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나 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기간을 시행하는 영국 여행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6월 15일부터 각 국가별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 감염 사항에 따라 매일 정보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요, 7월 1일부터 국내 관광은 일단 재개를 합니다. 러시아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국내 관광이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뭐 러시아인 1인당 여행 평균 횟수가 뭐 0.4회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러시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러시아 관광청을 연방정부 직속으로 전환. 러시아 관광청을 연방정부 직속으로 전환하고 관광업계 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 자녀 동반 가족 단위 관광 장려, 새로운 관광 루트 개발 제공, 뭐 생태관광 인프라 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좀 한국이랑도 깊은 얘기네. 러시아 항공청은 7월 15일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 다음에 CIS 국가들을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한국, 중국, 유럽 등과 단기적으로 국제 항공 운항 재개를 검토해 줄 것을 러시아 소비자 보호 감독청에 제안해줬어요. 러시아 소비자 보호 감독청이라는 게 있었구나. 예, 제안했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도 빨리 근데 러시아 이게 지금 늘어나는데 코로나 숫자 늘어나는데
이렇게 재개발한다고 사실 우리가 좀 더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예, 참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트래블 데일리 6월 16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